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수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만니톨이나 알부민 이런 것들이 되실 수가 있겠죠.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특수약물 만니톨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니톨은 1리터에는 만니톨이 150g이 들어있는 형태이고요. 15% 만니톨이나 20% 만니톨 투여하실 수 있어요. 만니톨은 다당으로 되게 고농도의 수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 중이나 수술 후 외상 후에 급성 심부전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 약물 중독 시에 배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두개내압이나 안내압을 강화할 때, 떨어뜨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삼투성 이뇨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수약물 만니톨과 세롤은 삼투성 이뇨제라는 말이 있어요. 삼투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셔야겠죠? 우리 몸의 구성은 대부분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60에서 70%가 물이죠. 여기서 60%의 물 성분 중에 3분의 2는 세포 안에 있고 3분의 1은 세포 밖에 있어요. 세포 외액의 대표적인 것은 간질액과 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은 각종 물질로 인해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서 물이 이동이 없다가 특별한 상황에 불균형이 발생해서 물이 이동하실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삼투라는 것은 반투각막을 통해서 농도 차이로 용매,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죠.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오거나 혈액 속에서 물이 세포 속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혈액 속에 고농도가 있는 경우는 탈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혈액 속에 단백질이라든지 특히 아미노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농도가 되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물이 이동해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니톨의 삼투성 이뇨작용 이해하셨죠? 특히나 뇌세포가 부어있는 두개내압 상승 환자나 안압이 상승되어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뇌세포와 안구의 작용을 살펴보시면 옆에 그림과 같이 뇌세포에는 혈액 내 장벽을 갖고 있어요. BBB라고 하는데 블러드 브레인 베리얼이 되시겠어요. 얘는 뇌의 혈액에 있는 유해한 물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생체가 갖고 있는 장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혈관 벽계에 있는 내피세포들이 이 장벽을 형성하는 거예요. 특히나 만니톨은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벽을 사이로 두고 삼투압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조직에서 혈관 속으로 물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뇌조직의 탈수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어있던 뇌 세포들이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두개내압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뇌부종, 뇌압력, 뇌척수액의 부피나 압력을 감소시켜서 두개내압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안구에 작용하는 과정도 살펴보시면 안구에 만니톨이 혈관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안구에 있는 액체, 대표적인 방수액과 유리체액은 만니톨보다 농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방수액과 유리체액에서는 혈액 속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생기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방수액과 유리체액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안압이 감소될 수 있겠죠.
마니톨은 투여 시에 풀드롭 하셔야 되죠. 왜 그러느냐 하시면 약의 반감기가 짧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급속도로 투여돼야지 환자의 농도에 불균형이 발생해서 삼투압으로 인해서 체액이 이동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약물 투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풀드롭으로 빠른 속도로 투여하시는 거 필요하고 4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투여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뇌 압력 변화로 인해서 이 투여됐을 때 두통이나 구역, 어지러움증 호소하실 수 있죠. 그 약물 작용 중에서 세뇨관에서 재흡수돼야 되는 물질들이나 수분을 다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나트륨이 강제로 배출돼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밖으로 나온 칼륨으로 인해서 고칼륨 혈증이나 저나트륨 혈증,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마니톨은 다른 약물하고 같은 라인에 투여를 하시게 되면 결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 라인으로 투여해야 된다. 이 점도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세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롤은 성분이 글리세린이나 염화나트륨 과당이 들어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글리프롤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삼투압이 체액에 비해서 7배나 높은 고장액으로 삼투성 이뇨 효과를 가져오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니톨과 같이 풀드롭으로 해서 급속도로 불균형이 발생시켜서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마니톨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고 고칼륨 혈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액에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니톨보다는 부작용, 전해질 불균형이 덜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마니톨이나 세롤 둘 다 심장이나 신장 질환자들은 투여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혈당이 두 개 다 상승할 수 있죠. 당이라든지 전해질 수치를 관찰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알부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알부민 하면 좋은 거, 비싼 거 이렇게 생각 많이들 하실 건데요. 5%짜리 알부민은 100ml 중에 사람 혈청 알부민이 5g이 들어있고요. 20% 알부민은 100ml 중에 알부민 성분이 20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5%짜리는 사람의 혈장과 같은 삼투압을 유지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병원에서 맞는 알부민은 20%를 대부분 맞으실 거예요. 20%짜리는 4배의 높은 고삼투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삼투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보셨죠? 알부민이 들어가게 되면 삼투압이 상승을 해서 세포 속에 있는 물들이 혈액 속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심장에 부담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단점이 있겠어요. 하지만 부종 환자분들은 부종이 좀 가라앉는 효과도 얻으실 수 있죠. 알부민의 적응증 살펴보시면 알부민이 부족할 때 투여하시는 게 필요해요. 대표적인 환자가 화상 환자나 신증후군 환자, 그리고 알부민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간경화 환자분들이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그 출혈성 쇼크 환자분들에게도 발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충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알부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혈액의 구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장의 주요 구성 성분 중에 글로불린과 함께 우리 몸의 혈장 단백질 중에 50에서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크게 4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투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체액이 혈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혈액 속에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부종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물질을 운반하는 작용을 해요. 여러 영양소들과 결합해서 몸 전체로 운반을 하죠. 특히나 적혈구가 120일 수명이 다해서 깨지게 되면 빌루르빈을 간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항산화 작용을 해요. 독소와 결합해서 이를 중화시키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양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체내 단백질을 저장하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알부민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알부민 투여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시면 알부민은 이제 고삼투압을 유발하기 때문에 혈장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죠. 심부전 환자, 이렇게 심장에 부담이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천천히 투여하시는 게 좋은데 100ml짜리 4시간 정도 걸쳐서 투여하실 수 있겠어요. 조직이 탈수되거나 체액이 과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빨리 투여할 때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알부민 같은 경우에 혈장량 증가로 소변으로 배출하는 라식스를 같이 투여하실 수도 있어요. 처방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가격이 비싼 만큼 급여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알부민 정상 수치가 3.5에서 5.5g 데시리터이기 때문에 급여되는 조건이 뭐 3.0 이하이거나 쇼크이거나 간경화이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고, 복수천자 환자는 꼭 같이 투여해 주셔야 되겠죠. 볼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3에서 5리터 이하일 때는 알부민 100ml짜리 1개를 투여하셔야 되겠고요. 5리터 이상일 때는 2개까지 투여가 가능하세요. 알부민을 수액 세팅하실 때는 거품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세팅하실 때 이제 거품 발생을 주의하시면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수액과는 이제 뭐 특별히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같이 걸어도 되실 수 있지만 너무 빠르게 투여하지 않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즈마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분에는 글루코산 나트륨,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륨, 아세트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장 성분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고, pH도 7.4로 혈액의 pH와 같죠. 혈액하고 같이 투여하셔도 가능하다고 해요. 적응증을 보시면 세포 외액을 보충할 때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외상 환자에게 많이 걸 수 있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사성 산증을 보정하기도 해요. 중탄산염, 전구체의 이용을 증가시켜서 산증을 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죠. 마그네슘은 또 근육과 심장 운동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투여하시면 좋으실 수가 있죠. 하지만 염화나트륨과 염화칼륨이 들어있어서 고칼륨 혈증이나 고나트륨 혈증인 대상자에게는 피해야 되는 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